10월 15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아주 빠르고 그리고 세게 나왔습니다. 대책 상세하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좀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루하니까 제가 핵심만 정리하고 그리고 숨어있는 어떤 정부의 의도가 뭔지 그에 따른 우리 시장 반응은 또 어떠한지 마지막으로 마린보이 저희 시장 해석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규제지역, 대출, 세금 이렇게 세 가지를 건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한번 규제지역부터 살펴볼까요? 정부가 서울 전 지역,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한 번에 다 묶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한 번에 묶은 게 의미가 있어요. 규제지역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이 순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묶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르네, 안정화시켜야겠다라고 하면 먼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그 다음에 그래도 또 올라? 그렇다면 이번에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어야겠다. 해도 또 오르네, 계속 오르네 라면은 마지막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 딱 선정하는 게 관례인데 한 번에 전 지역 경기도 12곳을 조정, 투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 선정했다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 번에 묶은 게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규제의 카드는 여러 장 있어야 합니다. 안 통하면 다음에 쓸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카드를 이번에 왕창 쓴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남아있는 카드는 몇 장 되지 않으니 향후 규제 정도는 좀 강력하게 나오지 않을까? 남아있는 카드가 없으니까 다음은 강력하게 하겠다. 이런 정부의 의지가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제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 있잖아요. 그 시절보다 강력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조심하도록 해요.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또 하나는 한강벨트 라인이 급격히 상승하는 그 상황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마포 성동을 묶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냥 서울 전체를 다 묶었습니다. 앞으로 오를 강북까지 그냥 가격을 미리 통제하려는 의도로 보여주고요. 오르는 곳을 우리가 규제지역으로 선정하면 선정하지 않은 곳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그 풍선효과를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풍선효과는 없을까요? 저는 풍선효과는 무조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투기로 오르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실거주만으로도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보여준 시장 상황인데요. 규제지역의 대출, 세제, 불이익이 만약에 여전하다면 실수요는 조금 덜 비싸고 덜 묶인 지역으로 옮겨가는 상황이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그래서 풍선효과는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규제지역으로 이렇게 묶이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부동산 세금도 증가하게 되고요. 매수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무주택은 40%, 유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그냥 아예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번거로운 게 실거주 의무기간도 생기고 자금 출처도 증빙해야 되고 취득세가 2주택은 8%, 3주택은 12%가 되는 어떻게 보면은 매수, 보유, 양도에 모두 불이익을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무주택 1주택자도 매수가 어렵게끔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주택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공급도 제대로 안 되니 수요 억제책으로 가격을 누르려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장 반응은 규제가 과하다라는 의견이 대체적인데요. 강남, 한강벨트 라인, 분당 규제는 저도 뭐 이해는 좀 됩니다만은 수원까지 묶어버리는 상황은 규제가 강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한동안 가격 상승 억제력은 있을 것이라는 대체적인 반응들을 보이는데요. 그런데 수원 8달구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이 8억 정도인데요. 무주택은 담보대출이 매매가의 40%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유주택은 담보대출이 그냥 안 나옵니다. 8억 내 돈을 그대로 갖다 박아야 된다는 말인데요. 거주, 대출, 이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닌가?
너무 좀 과하게 해석하나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제 저만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것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부가 생각해도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는 판단이 드니까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현재 공급 부족에다가 현금 가치는 하락하고 현물의 가치가 상승하는 우리 인플레이션 상황, 주식, 금, 채권, 물가 다 오르는데 아파트 가격만 안 오른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아파트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화이자 현물입니다.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면요, 오르는 현물이라고요.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 일만 남았다라고 정부가 저는 개인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긴 한데,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아파트 가격 올려놓고 세금 왕창 거두려는 그러한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 또 종부세, 재산세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자, 두 번째는요,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현금 부자만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규제 지역으로 대출 금액 축소된다면 현금 부자만 당연히 살 수 있겠죠. 그래서 현금 있는 무주택, 1주택은 현재가 매수 시점이 아닐까, 아파트 갈아타기를 해야 하는 시점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앞으로 반전세 비율이 증가할 거예요. 기사를 보면 전세 매물이 씨말라가는 현상은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고, 전세 대출, 그러니까 전세 대출에 DSR을 반영하고 전세 대출 금액 자체를 제한하니까 전세금 상승은 여러분 일부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전세가 귀하다 보니 반전세 형태, 예를 들면 전세금 8억에 30만 원, 전세금 8억에 50만 원, 이런 식으로 반전세 물건이 많아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는 풍선효과 발생인데요. 경기도 하위 지역이 풍선효과 수혜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은 김포 의정부 4, 5억대, 2013년도, 14년도 아파트도 4, 5억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세가는 70%에서 80%. 조금 더 상위 지역으로 보면 뭐 일산, 부천, 동탄 이런 곳들이 있겠죠. 이런 곳들 반드시 풍선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이런 곳들은 규제 지역 묶이기 전에 대출, 그러니까 대출 나올 때 사자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 같고, 비규제 지역 2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일반 과세니까 경기도 중하위권, 오히려 지방광역시가 투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제 결론 지으면요, 한동안 시장은 안정될 겁니다. 서로 관망하고 눈치 싸움 하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일시적 정체일 확률이 높다는 것. 많이 오를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규제 지역에 대한 반감이 무뎌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규제 지역 내에서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할 확률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어차피 지금은 실거주장이잖아요. 다주택자가 움직이는 시장이 아닙니다. 실거주에 대한 규제는 절대 세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혹여 규제로 매매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세 가격이 오를 시점이고, 이는 매매 가격 상승의 에너지가 쌓여간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전 기억을 되짚어 보면 정부가 규제 지역으로 묶게 되고 가격이 오르지 않게 되면, 예를 들어 수원시에서는 규제 지역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구도가 되게 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규제 지역이 묶이면 민원이 발생할 거고, 시의 입장에서는 규제 지역 해제를 요청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흘러왔고요. 그래서 이제 오르지 않으니까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요, 그러면 가격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이번 11호 부동산 대책은 상승의 그냥 시기만 늦추고 부작용만 쌓을 뿐 상승의 방향성을 꺾을 수는 없다. 에너지는 쌓여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남들은 규제가 세게 나왔다고 평가를 많이 하시는데요. 제 입장에서 대책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규제가 센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의 에너지는 더 강하다. 상대적으로 규제는 약할 수 있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